신문 나왔구나. 서울경제신문 아마존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혹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전자상거래 업체죠, 그죠? 우리나라 따지면 뭐 인터파크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하고 비슷한데 요즘에 하도 뭐 다 뭐 전자상거래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은 인생 모든 것이 유통이에요, 유통. 맞죠? 물건을 생산을 해가서 판매자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 소비자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 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다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사게 되는 거고, 우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땅을 잡아서 유통 과정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공급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모든 게 유통이에요. 유통인 부분을 사실은 이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시작을 했어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엄청난 회사로 지금 성장을 했는데, 어떤 시에서는 미국에서 보면 어떤 주에 어떤 애틀랜타라든지 어떤 주에 보면 또 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강원도 무슨 뭐 평창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어떤 시가 있는데, 시에서 요즘에 이제 아마존에 본사를 유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를 갖다가 어떻게 아마존 시로 해주겠다. 엄청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시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뭐 평택시를 갖다가 삼성 유치가 되면서 삼성시를 해주겠다 이런 거야. 이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럴 정도 이 기업 활동이 그 시에 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 엄청나게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살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떤 대기업 유치가 되면은 그 주변 일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별로 해서도 각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 뛰어다니는 겁니다. 시적으로. 그래서 기업 유치가 돼야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상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죠? 세수가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거치는 이 돈을 갖다가 또 어디다 투자하냐면 또 다시 지자체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복지에 투자를 하든 또 SOC 사업에 투자하든 도로를 깔아주든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주니까 그 시가 어떻게 계속 발전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동네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발전하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또 그 돈 갖다가 또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발전하는 도시. 그러니까 이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로죠. 그죠? 교통망이잖아요. 교통망이 일단은 편해야, 접근성이 좋아져야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뭐뭐뭐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자체별로 노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신경 써주지 않으면 그냥 지자체별로 아무리 힘을 써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다 제경부고속도로 있죠, 그죠? 제경부고속도로가 나라에서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죠? 그거 안 깔아주면은 지자체에서 아무리 발전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유치가 되기가 쉽겠냐 이거예요. 일단은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는 뭡니까? 도로를 하나 크게 깔아줘야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를 또 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나머지 지자체가 하는데 그런 큰 역할을 나라에서 먼저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토지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가장 먼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뭘 보냐면 저걸 보는 거예요. 제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도 있죠? 저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자체 개발 계획을 보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앞으로 이 지자체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아마존을 보니까 상당히 성견지명이죠. 그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항상 선택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살아온 거 인생 자체가 선택지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 것부터 아니죠? 처음에 취업하는 문제부터 해서 아니죠? 먼저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부터. 그쵸? 학교를 처음에 선택을 하죠? 어디를 선택하느냐 분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을 하고 학과를 무슨 선택을 하고, 맞죠? 그렇게 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어디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계속해서 갈림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길로 계속 갈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나중에 선택이 모아져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잘하느냐. 근데 그런 선택, 이 부분들은 뭐냐면 분별력과 선별력이죠. 근데 이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생겨야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정말 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자체가 그래요. 분들이. 특히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여러분들 보세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20년 후를 보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지에 선택을 한 것이 정말 잘했을까? 이 부분들.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오늘 투자한 고객들이 이제 투자한 새만금과 뭐 춘천 일대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이분들이 아마존과 같은 선택이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5년 전에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주식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총 82배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82배요, 여러분들. 대단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은행금리가 3%대, 2%대죠, 그죠? 많아봐야 2%대 아닙니까, 요즘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줘도 3%대를 합시다. 그러면은 10년이면 얼마예요? 연 3%면은?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연 3%에 10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30%잖아요. 대충 뭐 복리로 계산한다 그러면 40% 정도, 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자율을 또 어떻습니까? 세금을 또 빼죠. 어쩌고저쩌고 하면 2배 수익률 내기가 힘든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러니까 15년 동안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을 때 사실 2배 수익률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2배 수익률 내기 힘든데 어떻게 했어요? 아마존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82배. 여러분들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얼마요? 82억이에요. 여러분들 강남에 빌딩 부자가 돼 있겠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마존에서 일해준 거지 여러분들 일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아마존을 선택을 했을 뿐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한 거 아니잖아요. 아마존을 주식을 샀기 때문에 아마존을 옵션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침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 올 때부터 오늘 나갈까 말까. 팀장님 얼굴 보면은 맨날 쪼기만 하고 내가 다른 회사로 갈까. 이거부터가 선택지에 놓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잘했을까? 그 부분들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잘했을까? 이분들이.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두들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 자체가 그런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잘 선택을 했느냐. 이분들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제일 인생에 투자에서 가장 좋은 투자가 뭐라고 합니까? 배우자 선택이죠. 결혼 아닙니까? 결혼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인생 최고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이거 잘못 투자하면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거 잘못 투자하면은. 이거 잘 투자하면은 완전히 성공을 해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하는 시점에서 딱 볼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 결혼할 시점에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는 시점에서 대부분은 20대 초반에는 남자 여자를 볼 때 우리 뭐 사랑으로 막 움트잖아요. 뭐 봅니까? 내재같이 봐요. 그냥 지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지금 얼굴 잘생기고 이쁘고 뭐 어떻습니까? 잘해주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걸 보고 하잖아요, 분들이. 응? 20대는 현재 가치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를. 20대 현재 가치 보지만 이제 30대에 접어들어서는 경험을 하죠. 여러분 경험 안 해요? 20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잖아요. 이 남자 만나보니까 얼굴이 먹여 살리냐, 키가 먹여 살리냐, 응?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남자는 능력! 여자는 그래도 외모!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선택 기로회가 예전에는 20대에서 봤던 거하고 30대 보는 거가 또 틀린 거. 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택지가 틀려지는 거죠. 20대는 그냥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30대는 또 다른 선택.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데 뭘 더 많이 보냐면 조금 앞날을 더 보게 되는 거죠. 앞날을 더 보고. 물론 그때도 현재의 가치를 많이 보시는 분이 있어요. 분들이. 근데 제가 보는 어쨌든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금보다는 어쨌든 여자가 남자 선택을 할 때 보는 거는 남자의 어떤 열정과 어떻습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와, 그죠? 이런 것들, 자상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지,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어떻습니까? 이런데 성격은 개차반이야. 돈은 많아. 돈은 많은데 성격은 개차반이야. 얼마 못 가요.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좋은데,
막상 살다 보면 있잖아요. 2,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구박당하고 괴롭힘 당하면 얼마 못 살아. 그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맞죠, 그죠? 물론 뭐 나중에 뭐 다 그 성격 무시하고 넌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산다 이렇게 살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부부가 연합을 해서 살기에는 어쨌든 간에 일방적인 상황에서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돈이 많으면 뭐 하냐 이거야.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자가 남자 선택할 때 어쨌든 간에 막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막 뭐 하려고 하고 어쨌든 도전하려고 하고 성실하고 어떻습니까? 막 가정적이고 어쨌든 잘해주고 이러면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결혼해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분들이 성향이 뭐 어디 갑니까? 그분들이. 응?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잘 해주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거다 싶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대하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것도 선택을 잘해야죠.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판단을 잘 해서 결론을 짓는 것도 누구의 선택이냐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에 내가 져요? 아니면 상대방이 져요?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토지 투자도 그렇고 모든 것도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집니까? 누가 져요? 아니 옆에 있는 주변에서 너 결혼해라고 하니까 결혼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받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그거 갖다가 나중에 네가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또 그러는 거예요.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땅 사라고 해서 샀다 이거야. 네가 땅 사라고 해서. 그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얘기하세요. 너 결혼할 때 결혼하라고 했다 결혼하냐? 네가 좋아서 산 거 아니야?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토지 투자를 모든 투자의 원칙은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와 상승률을 합니다. 맞죠? 그죠?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모든 게. 왜냐면 리스크가 물론 가장 적으면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부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편을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도 막상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리스크는 계산이 안 된 거예요. 부분들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묵선 살았어도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왜? 포장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응?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최종적으로. 하라 이 부분들도. 고객들도 가끔 보다 보면 막 계약을 했는데 다음날 있잖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계약 잉크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야 잘못 샀다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반대급부 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쩔쩔매가지고 막 그렇지 마.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 내가 하라고 했다 결혼하고 내가 하라고 했다 뭐하고 하냐?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어떤 서비스 조언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내가 집니까? 결정한 사람이 짓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이 파탄이 됐어요.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결혼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서로. 안 그래요? 나는 결혼하라고 했다. 나를 원망할 거 아니야? 누가 최종적으로 꼬리는 한 거 아닙니까? 분들이.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부분들이. 정말 투자해라.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이 부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한테 권해주고 어떻습니까? 고객들한테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잖아요. 충분히. 맞죠? 우리가 봤을 때도 미래 가치. 항상 우리가 미래 가치 보는데 잘 보세요. 뭐 새만금 미래 가치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자, 춘천도 보더라도 지금보다도 미래 가치가 더 훌륭한데요. 미래 가치가 훌륭한답니다. 그럼 미래 가치가 훌륭한 데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거는 있어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결혼을 이렇게 중매를 쓰는데 중매를 섰어요. 중매를 섰는데 내가 봤을 땐 좋은데 좋아서 중매를 시켜줬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 10명한테 물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좋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사람 좋을 확률이 있어 없어요?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10명, 20명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면 저런 면들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보고 나서 아, 좋다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부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했을 때는 승률 확률이 높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20대 후반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20대 초반이라든지 이렇게 남자 배우자 선택할 때 보면은 뭡니까? 콩깍지 신다 그러죠? 왜 주변에서 부모님이 뭐라 하든 말든 엄마가 뭔 상관이야. 부모님 뭔 상관이에요?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사는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대부분 하죠. 왜?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만 꽂히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권유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조언해주고, 야,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살아왔으니까 알잖아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언해주는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 듣고 나서 판단했다라고 하면 또 좋았을 것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죠. 왜? 1년 동안은 사랑으로 움트니까. 왜? 1년까지는 어떻습니까? 2년까지는 콩깍지 씌이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현실이 보여요, 안 보여? 그래, 그때 부모님이 하는 말 들을 걸. 어? 내가 너무 섣불리 했구나. 부분들. 왜? 근데 때는 늦으리요. 이미 한번 지나갔죠. 근데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예? 결혼 한번 잘못해서 꼬여버리면 한번 인생을 다시 돌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막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한번 자신감도 떨어지고 부분들이 계속 또 한 번 실수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그래서 한번 잘해서 탄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쫙 잘 나가죠. 부분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토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어떻게 잘 보느냐. 이 부분들이. 이 미래 가치가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미래 가치는 기본적으로 토지에서 미래 가치는 뭡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교통망이죠. 자,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죠. 이 토지에 대한 이 미래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 교통망이다. 교통망, 그죠? 교통망, 인구, 개발 호재, 요거 아닙니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아, 이 지역이 앞으로 교통망이 좋아진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지고 당연히 이 지자체가 좋아지고 땅값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자, 청송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청양이라는 지역 있죠. 청양. 청양 아세요? 청양고추 아시죠? 예. 충남 청양이 있는데 청양을 딱 봤을 때 과연 이 지역이 미래 가치가 있느냐 딱 보자고요. 여러분들 봤더니 도로가 하나도 들어갈 게 없어. 이거 봤더니 찾아보는 게 별로 들어가서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4차 국토 개발 계획도 없는데 10년 이내 없다는 얘기예요. 분들이 맞죠? 그러면 크게 역사하겠냐 이거요. 많이 역사하겠어요? 많이 역사하지 않아요. 분들이. 근데 봤더니 도로망들이 막 교차 크로스 막 되는데 지역 있죠? 4차 국토종합개발 한번 잘 보세요. 도로망, 철도망, 막 교통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한번 보세요. 저 보니까 저 아산에 보면 인주라는 동네가 있죠? 아산 인주라는 동네가 있는데 인주가 지금 가보면은 촌동네거든요? 촌동네인데 거기 가보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어떻습니까? KTX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천안에서 당진까지 가는 뭐 철로 막 도로망들이 막 교차가 돼 있어요. 분들이.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딱 그런 거예요. 아, 이거는 딱 보니까 어때요? 엄마? 지금은 별론데 앞으로 어떻게 10년 후에 보니까 이런 교통망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통망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교통망이 좋아지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맞죠?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서울에서 속초에 있는 땅을 제가 상업적으로 분양한 적이 있었어요. 속초에 예전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 속초에 그 상업지를 분양한 이유가 있어요. 분양 이유가 뭐냐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철이 생긴다. 이거였어요. 알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남북한이 그렇게 그때는 뭐 분위기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좋다 보니까 동해선 철도 연장선. 그쵸? 연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해선 연장이 되면 속초에서 어떻습니까? 크로스.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이 들어온다. 이게 큰 테마였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 테마로 가지고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수혜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한 게 미래가치예요. 맞죠? 미래가치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동해선 철도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은 뭐가 지금 들어가긴 확정이 됐죠? KTX. 그러니까 춘천에서 어디 갑니까? 속초까지 가는 KTX가 확정이 됐죠? 자, 그러면 확정이 된 거. 옛날에 그냥 선로만 있었을 때와 확정이 됐을 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고 봤더니
새로 들어가는 KTX 주변에 바로 땅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업지역은 땅값이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요?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미래 가치를 보고 그거를 미래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미래 가치를 보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 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토지 시장에 몸 담았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남자 많이 만나보고 여자 많이 본 사람이 결혼 잘한다 안 한다? 결혼 잘하더라고요. 의외로. 왜냐면 잘 아니까. 여기 보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어디 가면 룸살롱 있잖아요. 룸살롱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맨날 남자들 와가 놀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심리적으로 다 알잖아.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아주 그냥 성실하고 아주 결혼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그런 남자들이 또 그런 얼굴 이쁜 애하고 또 꽂힐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5년, 10년 동안은 막 놀아. 그냥 홀딱 보고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는 그냥 아주 조신해가지고 아주 성실한 남자를 만나는 거야. 왜? 해보니까, 남자를 만나보니까 그 놈이 저 놈이고 저 놈이 이 놈이고 아주. 결론은 뭐냐면 성실한 놈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결혼할 때 성실한 남자 결혼하고 저는 결혼 잘하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꼬링하는.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보니까 처음에는 얼굴 이쁜 여자, 뭐한 여자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 이쁜 여자는 얼굴 까물하잖아요, 또. 그래서 얼굴 살기가 데리고 살기 힘들어. 사실. 데리고 살기 왜냐 얼굴 까물하니까 이 부분들이. 그런데 물론 얼굴 이쁘고 성격 좋고 성품 좋으면 최고로 좋죠. 이 부분들이. 그거는 살다 보면서 이제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거를 왜? 근데 자꾸 만나봐야 알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토지도 자꾸 경험을 해보고 만나봐야 어떤 게 어떻습니까? 진가인지 정말 괜찮은 건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처음에 잘 모르면 그냥 섣불리 대들죠. 부분들이. 대들지만 여러분들은 토지하고 입문해서 토지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가 열린다면 더 좋은 기회가 열린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기회, 이런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